아마 이 노래를 모르시는 분은 없을 것 같은데 원숭이 엉덩이를 빠이라는 동요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불러드리고 싶은데 제가 노래를 불러서 거기 보면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길면 기차, 기차는 빠르면 비행기. 네. 그만큼 비행기가 빠르기 때문에 카메라의 성능을 보여주기에는 굉장히 좋은 시사체라는 증명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그래서 항공사진 작가로 활동하면서 공간과 조화를 이루는 항공사진을 찍는 계리정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계리정 작가님과 함께 이번 이오스 R6 마커터 어땠는지 한번 듣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리정 정주영 작가님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저도 잠깐 마스크를 좀 벗겠습니다. 저는 항공기 사진을 찍는데요. 공간과 조화를 이루는 항공기 사진을 찍습니다. 공간과 조화를 이루는 항공기 사진을 찍는데 이제 올해 5월에 뉴욕 맨하튼에 가서 헬로파라를 빌려서 그 뉴욕 세 군데 공항에서 이륙하는 비행기들과 공간의 조화를 비행기 사진을 찍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이 테스트 작가로 선정된 게 비행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이제 작업을 해서 선정이 된 것 같은데 모터사이클을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인 최초로 다카르를 모터사이클 부분을 출전해서 다녀왔고요. 포디움에 올라가서 기념사진을 찍은 겁니다. 모터사이클을 이렇게 빠른 물체를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막에 가서 전 세계 사막을 다니면서 이 모터사이클과 자동차, 뭐 사륜 오토바이 뭐 이런 걸 촬영을 한 거죠. 이런 작업들을 빠른 셔터 스피드와 그 고속 연사를 활용하는 사진들을 많이 찍어서 제가 선정이 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저의 비행기 사진은 캐논 카메라의 이 초점 능력과 그 다음에 이 드라이브에 상당히 많은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과 조화를 이루는 사진을 찍는데 약 한 비행기를 타면서 한 2초 정도 마주치는 순간을 빠른 순간에 초점을 잡아서 정확한 초점을 잡아서 사진을 찍는 이런 사진을 찍는데 그때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저희 작업들 그래서 빠른 연사력이 필요하고 빠른 순간에 초점을 잡아내는 능력이 필요한 작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번에 뉴욕에서 촬영하고 있는 사진이고요. 그러니까 이 캐논 카메라 이번에 이 R6 마크 2가 성능이 어땠을지 모르겠는데 이 순간적으로 이 아주 짧은 이 아주 얇은 싱한 상황에서 비행기가 지나가는 찰나를 잡으려면 한 0.5초, 1초 정도의 순간을 지나는 타이밍에 초점을 잡아야 되거든요. 그런 거를 다 잡아내는 기능들이 있어서 R6 마크 2는 더 잘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이번에 했습니다. 뭐 이런 유의 사진을 찍습니다. 한국에서는 아무래도 한반도의 특수적인 상황 때문에 공항에서 이렇게 사진을 찍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전 세계 다양한 나라에서 사진을 찍는데 뭐 그 나라에 가도 다 이제 경찰한테 검문 받고요. 사전에 다 이제 제안서 보내고 뭐 이런 식으로 촬영을 하는데 비행기 사진을 어떻게 하면 찍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비행기 사진을 잘 찍을 수 있을까? 내용적인 부분에서 한번 설명해 드리고 싶어서 준비했습니다. 우선은 공항에 있는 전망대 정보를 파악한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인천공항은 전망대가 있고 인천공항하고 김포공항은 다 전망대가 있는데 전망대가 있을 때 이제 다 막혀 있거든요. 그물망으로 다 막혀 있어서 이제 대부분 다 이제 주차장이나 뭐 이런 공간을 이용해서 좀 찾고 있습니다. 이 비행기 이착륙 정보가 상당히 중요해서 비행기 이착륙에 대한 정보는 플라이트 레이더라는 앱을 이용해서 정보를 파악해서 비행기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비행기가 바람, 시간, 계절, 날짜에 따라서 이착륙 방향이 바뀌기 때문에 이착륙 방향을 제가 순간적으로 그 앱을 보고 파악해서 그 앱에 대한 항공기의 기종들을 파악해서 사진을 찍는 거죠. 이런 식으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다 핸드헬드로 찍고 있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렌즈들이 600mm, 400mm,
대부분 망원렌즈 계열의 단렌즈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 단렌즈조차도 다 핸드헬드로 찍습니다. 그 이유가 바빠요. 사진을 찍는데 장비의 기능적인 부분에서 막 신경 쓸 틈이 없이 계속 끊임없이 돌아다니면서 사진을 찍어야 되기 때문에 삼각대까지 이용해서 사진을 찍을 틈이 없습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움직이면서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사광 시간대를 이용해서 비행기를 많이 찍습니다. 햇빛이 어느 지점에 뜨는지 항공기의 활주로의 이착륙 방향에 맞춰서 그 시간대에 맞춰서 사광 시간대를 기다려서 사진을 찍습니다. 그래서 보통 시간대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분위기를 좀 많이 바꿔보는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촬영도 비행기의 셔터 스피드 우선 모드에서 연사 속도는 저속 연사 모드를 이용합니다. 너무 빠른 사진, 그러니까 너무 많은 사진을 찍으면 그 데이터를 감당할 수가 없어서 그 데이터에 맞게끔 사진을 촬영하는데요. 착륙하는 방향이나 이런 게 저한테 가까이 오는 비행기를 찍을 때는 고속 연사를 이용해서 담고 대부분 멀어지는 사진 같은 경우에는 드라이브를 좀 느리게 해서 데이터를 좀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뉴욕 JFK에서 찍은 건데 대부분 다 이제 한국에서는 잘 요즘 안 찍게 되고 다 외국에서 찍게 되더라고요. 이륙 대기 비행기는 원샷, 움직이는 비행기는 AR 서버 이용해서 찍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멀리 있는 비행기는 아무래도 좀 250분의 1초 정도의 사진을 이용하고 이착륙하면 가까이 다가오는 비행기, 저한테 가까이 다가오는 비행기는 조금 더 고속 연사를 이용해서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다음 장면에서 설명을 드릴 텐데 이번에 좀 이 캐논 R6 마크 2를 이용하면서 좀 약간 느꼈던 경험 중에 독특한 경험이었는데 보통 피사계 신도 때문에 저한테 가까이 오는 비행기는 피사체를 중심으로 앞뒤로 1대2의 비율로 초점이 맞아 들어가기 때문에 조종석 부분에 조종실 부분에 초점을 맞춘다 할지언정 이 뒷부분이 다 초점이 나가버리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피사계 신도 때문에. 근데 이 R6 마크 2가 되게 독특했습니다. 얘를 인식을 해요. 조종실의 유리창을 인식합니다. 유리창을 인식해서 초점 영역을 이 지점에 맞춰서 세팅을 그냥 해놓고 대기하고 있다가 이 지점에서 알아서 이 조종식을 캐치를 한 다음에 연사를 찍으면 대부분 다 초점이 맞았습니다. 아주 신기한 경험이었습니다. 보통은 그 피사계 신도 때문에라도 빠른 비행기를 찍을 때는 어느 정도 셔터 스피드를 확보하고 난 이후에 대부분 이 지점을 맞추거든요. 근데 이 조종석을 초점을 인식해갖고 사진을 찍어서 이 초점이 다 맞았다는 게 저한테는 재밌는 경험이었습니다. 이 정도 기술이 발달했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로도 테스트해보고 테스트를 해봤는데 이 틀 안에 검은색 액정 같은 부분을 파악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조종석에 있는 사진이 초점에 다 맞는 거 보고 꽤 쓸만하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의 비행기 사진 촬영 팁인데 이륙할 때는 지면을 좀 넣어서 비행기의 역동성을 넣는다든지 공간만 하늘만 보이면 역동성이 좀 덜해서 그런 부분을 지향해서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또한 비행기의 베이퍼라고 해서 수증기가 많이 낄 때 이렇게 항공기에 이런 형태가 보이거든요. 그런 형태를 기다려서 사진을 찍습니다. 비 와서 사진을 찍지 않고 바람이 부는 날 사진 많이 찍으러 갑니다. 폭풍이 오면 무조건 갑니다. 비가 와도 갑니다. 비가 와서 야간에 이 지면에 물기가 많이 묻어있는 곳에서 패닝샷을 찍거나 뭐 이런 류의 사진을 좀 많이 찍습니다. 수증기가 많은 날 야간 촬영으로 분위기를 잡아낼 수 있습니다. 이 사진은 R6 마크 2로 찍은 사진인데요. 고화질의 그 노이즈 억제력이 상당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괜찮네 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패닝샷 아무래도 모든 빠른 물체를 찍는 피사체를 찍는 분들의 좋아하는 사진인데 비행기 패닝샷은 대부분 다 바로 측면에 서서 이 측면에 있는 모든 것을 좀 담는 게 패닝샷을 잘 찍는 방법입니다. 실제로 이 600mm나 400mm를 이용해서 측면이 아닌 형태 45도나 60도 정도에 찍으면 앞에는 초점이 맞더라도 뒤에는 대부분 다 초점 나가버립니다. 조리개 아무리 조여도 초점이 나가서 대부분 다 측면을 이용해서 사진을 찍습니다. 비행기가 작으면 AF가 나을 수도 있습니다. AF를 사실 저는 R6 마크 2에 대한 경험인데 이번에 이제 일부러 제주도를 갔습니다.
제주도에 가서 뭐 이런 사진을 찍으려면 가볍게 설명드리자면 김포에서 제주 노선이 1시간이 걸리니 10분은 평택, 20분은 영동, 30분은 목포 이 시간대별로 체크해주고 저랑 마주치는 수학적으로 계산하거든요. 근데 수학적으로 계산할 때 얘가 초점에 많으면 5, 6대 적게는 한두 대 만날 때 만나는 타이밍에 있어서 초점에 대한 신뢰를 제가 할 수가 없어서 대부분 다 MF로 놓고 찍었었습니다. 근데 요번에 위에 올라가서 아마 전시에서 보실 수 있는 사진이 있는데 똑같은 이 블랙 앤 화이트 사진인데 초점을 잡더라고요. 스팟 모드로 해서 딱 마주치는 순간에 초점을 잡는 거 보고 사실 좀 개인적으로 깜짝 놀랐습니다. 잡네? 왜냐면 비행기 유리에 있는 유리창이 3장인데 그 3장의 투과력을 다 견뎌내고 이 조그만 스팟을 잡아낸다는 거니까 개인적으로 깜짝 놀랐습니다. 잡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무한대로 초점을 맞추고 프레이밍에 집중하자. 이 영역도 i6 마크2에 대한 경험하고 비슷한데 달도 무한대고 비행기도 무한대면 실제로 초점을 맞춘다는 거에 집중하기보다는 공간의 구도를 잡는 데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 다 MF로 놓고 그냥 초점을 놔두는데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i6 마크2는 잡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하게 돼서 이런 걸 찰나를 잡을 때 좀 너무 순간적으로 지나가는 타이밍이라 어떻게 설명드리냐면 달하고 비행기하고의 차이가 어느 정도 가까이 있는 경우에는 얘하고 순간적으로 초점을 틀어버리거든요. 비행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순간적으로 다리 확 맞춰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근데 계속 얘를 추적해서 맞춘다는 AF 성능이 i6 마크2가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의 비행기 사진 촬영 팁인데 계절감이나 이 공간감의 장소를 담는 팁을 찾아서 다니고 있습니다. 공간을 다니면서 아까 그 이용한 플라이트 레이더 앱을 이용해서 공간과 조화를 이루는 사진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계절이나 기후나 이런 걸 파악해서. 네, 감사합니다. 좀 빨리 끝났는데 질문을 한번 받고 싶어서요. 질문 혹시 갖고 계신 분 계신가요? 감사합니다. 지금 선물이 있는데 선물이 있습니다. 네. 손떨림 방지 네. 나이스를 이렇게 사용하잖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 소감 같은 게 사실 저는 이제 손떨림 방지를 잘 이용하는 편이죠. 왜냐면 프라이드를 이용하지 않으니까 이용하는데 그 고민을 했었거든요. 이게 저도 이제 600mm, 구형 600mm를 갖고 있는데 IS2를 갖고 있는데 이번 신형 600mm를 처음 써봤어요. 렌즈가 가벼워서 안 흔들리는 걸까? 아니면 카메라 기기가 좋아서 안 흔들리는 걸까? 이 정도 고민을 했습니다. 하지만 발굴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600mm 제 렌즈를 들고 250분의 1초의 사진을 믿질 않거든요. 분명히 흔들릴 것이다. 불안하다. 그럼 일부러 3장 찍을 거 4장 찍고 4장 찍을 거 6장 찍고 7장 할 텐데 이번에는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셔터 초점 맞은 거 얘가 이제 R3하고 똑같이 비행기 액정에서 액정을 파악해서 초점을 맞기 시작하거든요. 맞아들어가기 시작하거든요. 그때 내가 초점에 신경 쓸 필요가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몸을 좀 움츠려서 카메라를 안 들리게 한다든지 다른 데에 신경을 좀 안 쓰게 해주는 좀 그런 좀 도움을 좀 받았던 것 같습니다. 다른 분 질문 없으신가요? 네. 이번 체험 기간 동안에 혹시 그 비행기 촬영 때 야간 촬영도 하셨어요? 네, 야간 촬영했습니다. 그때 AF 소감은 좀 어떠셨는지? 단점이라고 설명드렸죠? 제가 느낀 점인데 야간이어서 초점을 맞춘 적은 없는 것 같고 못 맞춘 적은 없는 것 같고요. 콘트라스트가 좀 미약할 때 초점을 좀 잘 못 맞추는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테스트 기간 중에 안개가 너무 많이 껴가지고 좋은 사진을 찍을 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일부러 제주도도 갔었는데 이 서울의 안개가 마음에 낀 지역에서 이 비행기가 이륙했을 때 이 흐릿한 안개와 비행기가 콘트라스트가 분명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약간 초점을 버벅대는 느낌이 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비행기가 어느 정도의 형태를 잡고 크기를 잡을 때는 바로바로 초점 잡아내더라고요. 그 정도 느낌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게 아까 설명하실 때 보니까 자동으로 조종석인가 그쪽으로 네. 초점을 맞추신 거 말씀드렸는데요. 되게 일반적으로 촬영하실 때 어디에 초점을 주로 맞출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잠깐 전으로 돌려도 되겠죠?
저는 평소에 요 지점에 맞춥니다. 요 지점. 로고, 공항의 로고 좀. 왜냐면 피사계 신도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피사체를 중심으로 앞, 뒤로 1대2의 비율로 초점이 맞기 때문에 앞에 대부분 맞추면 대부분 다 뒤에 나갑니다. 근거리에 오면요. 근데 조리개를 조여서 잡아도 초점이 나가는 거를 원거리에서 이 부분을 파악했을 때 초점 모드를 일부러 여기다가 이 네모칸을 놔두고 찍었거든요. 여기만 잡더라고요. 여기만. i6가. 그래서 그러면 문제는 여기만 잡았으면 여기는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했는데 다 괜찮게 나온 것 같습니다. 요번에 체험 결과는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상으로 잠시 후에 저도 위에 올라갈 테니까 제가 이번에 촬영했던 사진도 함께 같이 보시고 그때 많은 좀 질문과 대화를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질문해 주셨던 세 분은 제가 선물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